황금축구와 시즌3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이면 K리그 클래식도 최종 라운드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월 1일에는 K리그를 한 해를 결산하는 K리그 대상 시상식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주요 부문의 후보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K리그 클래식 MVP 후보에는 이동국, 산토스, 차두리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K리그 클래식 감독상 후보에는 최강희 감독, 서정호 감독, 최용수 감독이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영플레이어상 후보에는 이세성, 김승대, 안용호 선수가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챌린지 MVP 후보도 있었죠. 아드리아노, 최진호, 박성진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K리그 챌린지 감독상 후보에는 조진호 감독, 조동현 감독, 남길 감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골키퍼 부분의 이제 후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승규 선수와 권순태, 신하영 선수가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베스트 11 이제 수비수 부분은 이제 4-4-2 시스템을 놓고 이제 그 평가를 하는 네. 거죠. 그런데 그 왼쪽 측면에는 이주용, 현영민, 홍철 선수가 후보로 등록을 했고, 중앙 수비수는 윌킨슨, 알렉스, 김광석, 임채민, 강민수, 김주영 선수 중에 이제 2명이 선발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에는 최철순, 신광훈, 차두리 선수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 미드필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오나르도, 염기훈, 임상엽이 왼쪽 미드필더로, 그리고 이승기, 이보, 오스마르, 고명진, 김경선, 송진영이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한교원, 안용호, 강소희 선수가 우측 미드필더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부분에는 김신욱, 이동국, 이재성, 김승대, 이종호, 그리고 산토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름만 들어도 참 쟁쟁한 후보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황금축구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아마 베스트 11의 멤버들이 다 한 명씩은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앞서 베스트 11 수상자를 미리 점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분이 예상하는 골키퍼 부문에서 좀 베스트 11 그중에 한 명을 좀 꼽아주시죠. 제가 먼저 말할게요. 왜냐면 네. 같을 것 같아서. 선수 치는 거예요? 네. 저는 권순태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권순태 네. 선수가 이제 그 남은 한 경기에서 한 골을 허용하더라도 역대 경기당 최소 실점률의 이제 그 기록을 세우거든요. 올 시즌 정말 뭐 대단한 활약인 것 같고, 뭐 비록 이제 수원전에서 이제 무실점 기록을 끊었지만 그 전까지는 6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라는 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활약을 본다면 권순태 선수는 사실은 베스트 11 골키퍼 부분이 아니라 MVP 후보에 오를 만한 그런 선수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실 권스테 골키퍼가 유력해요. 네. 근데 그래도 많은 팬들이 좀 생각하기에 신하영 골키퍼가 좀 아쉽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신하영 골키퍼가 최근 중요한 순간에 부상이기 때문에 권스테 골키퍼보다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리그 31경기에서 29골밖에 내주지 않았고 흔들리는 포항의 수비를 잡아준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스테 골키퍼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만 신하영 네. 골키퍼도 가능하다. 좀 고민을 계속 하고 네, 계시는 계속 것 고민이 같아요.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권순태 선수가 안 받으면 정말 이거는 팬들이 들으면서 촛불 시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워낙 시즌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기 네네. 때문에 권순태 선수가 거의 몰표를 받지 않을까. 몰표요? 이 막판에 무시점 경기가 긴 것이 권수태 골키퍼에게 플러스 점수가 너무 갔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좀 골키퍼 부분이 사실 다른 부분보다는 좀 가장 치열하지 않나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또 워낙 권순태요. 권순태 선수가 네. 잘 해줬기 때문에 좀 치열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순태 선수가 또 제 그 동네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런 사실 지연. 골키퍼 부분이 가장 치열하다고 보는 건 오직 한 명을 뽑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치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권수태가 네, 저도 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는 신하영 골키퍼를 좀 얘기하려고 하다가 방금 전에 조작한테 엄청 웃었거든요. 역시 권수태가. 네. 송현이 힘내시고요. 예, 네. 권순태를 이제 두 분을 꼽아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면 수비수 부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얼굴이 빨개지신 송 의원님부터 네.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영민이 왼쪽 수비수로 뽑힐 것 같고, 그리고 중앙 쪽에는 알렉스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주영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두리 선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일단 중앙에 알렉스와 김주영, 그리고 오른쪽에 차두리는 같고요. 저는 왼쪽에 홍철 선수가 네. 뽑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제 홍철 선수가 초반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부상도 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원에서 거의 붙박이로서의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왼쪽 측면 수비수뿐만 아니라 좀 공격적인 모습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홍철 선수의 올 시즌 이런 활약이라면 대표팀에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네. 활약이 좋았거든요. 홍철 선수가 그러니까 뭐 현영민 선수와 이주용 선수도 분명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 둘보다는 왼쪽 측면에서 조금 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현영민 선수가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는 현영민 선수가 위기의 순간마다 전남을 구해줬어요. 네. 올 시즌에 무려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현영민 선수의 킥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의 득점력이 더욱더 빛나는 장면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남의 포백 라인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네. 근데 현영민 선수가 결국 왼쪽 수비에 기용이 되면서 경험을 불어넣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영민 선수가 왼쪽에 차출이 되지 않겠느냐, 뽑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렉스 김주영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게 네. 알렉스는 제주에서 너무나 고군분투했어요. 알렉스 얘기한 거예요? 네, 아 저는 윌킨슨이었는데. 네 그래요. 아, 저는 다르네요. 알렉스를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알렉스 선수가 분명히 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약간 좀 언론 노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게 저는 약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주의 경기보다는 역시 전북의 경기가 더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북의 윌키슨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뭐 리그의 활약만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무시할 수가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윌킨슨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월드컵에 나가서 뭐 스페인이라던가 이런 뭐 칠레라든가 강팀을 상대로 뭐 네덜란드까지 마찬가지여서 강팀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김주영 선수와 함께 윌킨슨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키퍼 부문에 이어서 수비수 부문까지 베스트 11을 꼽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미드필더 부문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팀의 공수를 조율하고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참 많은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참 대거 포진되어 있는 부문이기도 한데요. 역시 4명의 선수가 선정이 될 텐데 이번에는 좀 송 의원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도 네. 전 아까 전에도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아, 맞다. 네. 이러다가 먼저. 고유명수 되는 거 아닌가요? 저부터 하는? 네. 네, 사실은 이제 4명의 선수를 뽑을 때 왼쪽 미드필더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왼쪽의 후보가 레오나르도, 연기훈, 인상엽인데 누가 이름을 올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세 선수 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레오나르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승팀의 멤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도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오나르도를 왼쪽에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쪽에는 이승기와 고명진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한교원 선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은 전북 쪽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은 너무 전북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워낙 압도적으로 우승한 시즌에는 그 팀의 선수들이 한 뭐 절반 이상 베스트 11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 역시도 이제 왼쪽 측면에는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중앙에 이승기 선수와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엄청 고민되죠. 네, 저는 오스마르를 아. 뽑았습니다. 오스마르 선수가 네. 그만큼 진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 수비까지 바탕을 하는 그런 네네. 미드필더로서의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고명희 선수는 다소 좀 기복이 있었지만 기복이 없었던 오스마르, PK 빼고는 다 잘하는 오스마르 선수가 좀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른쪽에 역시 한교원 선수를 꼽았는데 한교원 선수는 진짜 앞서 권순태 선수 이야기했지만 한교원 선수도 분명히 MVP 후보가 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 안영우, 강수일 선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교원 선수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꼽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베스트 11의 마지막 공격수 부문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김현애 기자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전북의 이동국 선수하고 수원의 산토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근데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는 당연히 선택을 했고요. 네. 산토스하고 김승대 중에 한 명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네. 내가 너무나 쉬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김승대 선수 영플레이어상이 있죠. 아니요. 제가 쉬운 사실이 뭐냐면 뭐예요?
K리그 클래식 MVP 후보에 이동국과 산토스가 들어있어요. 네. 또 MVP급 활약이란 얘긴데 네. 여기서 김승대보다는 산토스를 선택한 게 이건 당연하지 않나. 무슨 논리가요? 근데 누가 무슨 논리죠? 무슨 얘기냐면 김승대 선수의 네. 활약도 너무나 뛰어났는데 네네. 산토스도 너무나 뛰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순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김승대 선수의 임팩트가 전반기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좀 갖고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김승대 선수로 선택해야 되나 이 생각 들었을 때 김승대 선수는 영플레이어상 후보고 산토스는 MVP 후보니까 이동국 산토스로 예, 결정했습니다. 제가 더 무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후보가 지금 김신욱, 이동국, 이재성, 김승대, 이종호, 산토스인데 네. 이 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없는 선수가 이동국, 산토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은 올 시즌 정말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 없는 이동국, 산토스가 이번에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번. 아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이 정도로 무논리였어요. 근데 아까 광주를 대표하는 김호남 선수. 그거는 정말 말이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아니, 이동국, 네. 산토스 선수가 지금까지 현재 13골을 기록 중이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득점왕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번에 MVP 베스트 11 공격수 부분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골키퍼, 또 수비수, 또 미드필더, 공격수 부분까지 다 꼽아봤는데요. 황금축구와 두 분이 꼽으신 베스트 11 전체적으로 김현애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거요? 저도 까먹었는데 지금. 네. 코스. 네, 저는 일단 골키퍼는 권순태 선수고요. 수비진에는 홍철, 윌킨슨, 김주영, 차두리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진에는 레오나르도, 이승기, 오스마르 선수, 그리고 마지막 한겨원 선수를 꼽아봤고요. 공격진에는 이동국 선수와 산토스 선수가 뽑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송혜는요? 저도 거의 유사한데요. 네. 골키퍼는 권수태 골키퍼, 그리고 이제 왼쪽부터 수비는 현영민, 알렉스, 김주영, 차두리를 선택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왼쪽부터 레오나르도, 이승기, 고명진, 한겨원을 선택했고 최전방에는 이동국과 산토스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 개 정도 틀릴까 말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약간 오스마르가 좀 불안하긴 한데 다른 부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영민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후보를 이렇게 포지션별로 딱딱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렇죠. 저는 최전방에는 이동국, 산토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김승대를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포지션이 워낙에 정해져 있으니까 김승대 선수 죄송합니다. 영플레이어상 강력한 후보니까요. 너무나 이미 다 지나갔어요. 번복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황금축구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11과 또 두 전문가가 생각하는 베스트 11 좀 많이 일치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결과는 좀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내 멋대로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